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어제 토요일날 오전까지는 서울에 좀 비도 내리고 또 좀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날씨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덕없이 맑은 청명한 하늘에 가을의 전형적인 날씨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도 주말 사이 산과 들을 누비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보내고 그렇게 또 리플레시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너무나 좋은 날씨의 흐름이지 않나. 아마 이러한 날씨도 뭐 10월의 중순을 넘어가고 11월에 가까우면 또 본격적인 추위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날씨 속에 뭐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또 이런 날씨는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주 시장을 보면 굉장히 공포의 시간도 있었고 또 연이틀 급격하게 뭐 양시장 반등을 해주면서 또 기술적 반등도 상당히 해주면서 뭐 시장이 이 위아래 흔들림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뭐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지수의 바닥권, 뭐 이게 이제 진짜 바닥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단기 급락 이후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동반하는 게 급등락을 동반합니다. 이럴 때 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전략대로, 또한 기준, 그러한 기준은 통계에 입각한 기준에 의한 매매 전략을 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에 내 계좌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손실이 많았다면 그 손실을 한 번에 복구하고자 하는 심리로 뭐 몰빵 투자를 한다든지 뭐 신용 미수를 써서 과감하게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매매이고요. 잘못된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준점은 항상 그렇죠. 시장이 정배열화돼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냐, 우상향 기조를 보였냐에 따른 부분이고, 반대로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는 이 하락 추세를 돌리는 뭔가의 시그널이 확인이 돼야 되고, 또한 뭐 쌍바닥이든 역헤드앤숄더 등 이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을 동원해서 바닥을 찾아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섹터별, 산업별 분명히 알 수 있는 선제적인 내용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수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한 수출 데이터에 입각한 현재의 시장은 매우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섣부른 예단과 예측으로 단순하게 미래 성장성이 좋고 잘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장기로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라는 아니라는 생각보다는 현재 시장의 뭐 수출 통계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광기에 휩쓸려서 엄청난 대세 상승의 끝자락에 있던 종목군들은 기본 고점 대비 50% 반토막 막은 기본으로 났었고, 그 이후에 바로 급반등이 아니라 그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이 매물소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되며,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개인들이 지칠 쯤 될 때 급격한 반등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한 기준점도 하나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주말 사이에서도 여전히 28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세계 관련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이러한 이 확전 우려감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국내 증시가 우려감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우려감보다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객관적인 현상에 집중하면 저는 그러한 우려감도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 대응 전략 잘 짜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하면서요. 시장 뭐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금 모든 종목군들은 많이 내려와 있고 상승 추세를 타는 섹터도 명확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섹터도 당연히 반도체 위주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핵심 포인트다. 또한 에코프로의 실적 쇼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가에 보는 것이 아니라 리튬 가격을 확인하고 그때 시장이 움직이면 그때 보면 된다 라는 기준점을 보면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28 확전 우려감, 에코프로 그룹주 잠정 실적 쇼크에 따른 우려감, 채권금리 하락에도 반등 실패한 미 증시. 현 시장은 기준점을 확실히 명확하게 잡고 대응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를 보면은 양시장 장중에 거의 하락폭 마이너스 2%까지 냈다가 장 막판에 아래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베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좀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나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분명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베팅은 무의미한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때 아시아 증시도 대체적으로 안 좋았죠. 특히 이제 국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이틀 5% 이상의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 거고, 이제 볼 거는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간반 미 증시 같은 경우에도 60일선에서 정확히 저항을 맞고 빠졌는데요. 이 빠지는 구간 속에 좀 약간 특이한 게 국채금리가 추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은 미국도 단기적으로 28 리스크를 약간은 좀 경계를 하는 부분이구나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20일 동안의 반등 파동 이후에 하락 이후 반등을 또 20거래일 동안 했기 때문에 변곡 구간에서 나온 부분이라 이 구간이 이 자리 변곡된 지점을 깨고 내려올지 아니면 다시 올라가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급격한 하락을 마무리하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코스닥 기준 5% 가까이 반등을 해주었고, 금요일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종가까지 밀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방향성을 분석하고 대비하고 또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뭔지, 시장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시장 대비 강한 섹터와 시장 대비 약한 섹터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 대비 강한 섹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백업 데이터가 뭔지, 약한 섹터의 원인이 뭔지에 따라 그 상승의 지속 여부와 약한 섹터의 반등의 근거를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신뢰도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내가 단순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시장의 일을 인정해줘야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대금입니다. 간반 미 증시를 우선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나스닥 지수로만 보면 60일 저항을 받는 모습이며, 그 과정 속에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지수가 올라왔는데 금요일 국채금리가 추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을 볼 때는 국채금리로 하락한 게 아니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28 분쟁에 따른 이슈가 영향을 줬구나, 지금은 봐야 되는 것이겠죠. 또한 현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한 대장 지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도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된 상태로서 추가 하락 여부는 지속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는 당연히 국채금리의 추가 하락 여부와 28 전쟁에 대한 영향 여부 정도를 보면서 미증시가 서서히 내려오는지, 급락 형식으로 빠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 주는 테슬라, 엔비디아, 일라일리 및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 테슬라 실적 예정인데 영업이익은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반등은 슈퍼컴으로 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에 부정적일 수 있고요. TSMC는 모르겠어요.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최근에 10월 달부터 대만의 수출 데이터가 돌아선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TSMC 부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가능성은 일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ASMR은 별로겠죠. ASMR은 별로일 것 같고, 램 리서치 정도 어떻게 될지, 램 리서치가 잘 나오면 프로텍이라든지 인텍플러스라든지 이쪽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각 이 대기업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대기업들, 장비기업들의 흐름을 좀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중간중간 확인은 필요한 국면이겠다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장을 보는 것은 필요하다 정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 지난주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에 힘입어 단기지수 반등 폭에 따른 길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전에도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2차 전지 안 좋고 반도체 올라간다. 고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만 계속 샀습니다. 종목을 사도 반도체만 사고요. 아직까지는 딱 그렇게만 매매를 했기 때문에 뭐 별 지장은 없겠죠. 자, 보면은 그 연속성은 현재 반도체만 있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가 좋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훨씬 좋겠구나 라고 해석이 되며, 주말 사이에 이제 또 계속 SK 하이닉스는 호재 기사가 계속 나오죠. 이는 차트 자체가 지금 거인의 등을 탄 거는 다른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거인의 어깨에 타는 매매 전략을 짜고 움직이면 된다. 왜? 시장 대비 훨씬 세고 지수 대비 강하며 호재가 붙고 있고 수출 데이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누가 2차 전지가 좋다, 2차 전지가 대세 상승이고 2025년에 폭발한다 할지언정,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로 이런 점이 있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호실적이라고 하나 수출 통계 감소하였고 이번 실적에 2,300억의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지난번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때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쉽사리 손이 안 갔다. 장 막판에 조금 매매는 해가지고 뭐 2, 3% 뛰기 정도는 했었는데 굉장히 손이 잘 안 갔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당연한 거죠. LG에너지 솔루션 그 전에 6,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2,300억의 세액 공제를 제외해 버리면은 영업이익이 감익이 확실시 된 상태고 수출 데이터도 빠졌기 때문에 양극재 실적은 당연히 깨진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려감에 금요일 종목들이 밀렸고 장마감 이후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가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쇼크가 확실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쇼크, 영업이익 OPM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이 무려 2.5%만 나왔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왜? 실적 발표를 하고 빠지면 매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계획에 근거한 백업 데이터를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백업 데이터 다른 거 아닙니다. 리튬 가격이고요. 그 백업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리튬 가격이고, 금요일날 일봉으로 보면은 여전히 리튬 가격이 상승 전환한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팩트적인 부분이죠. 팩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볼까? 이 정도 당겨가지고 자, 이 정도 당겨가지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4,500위안 찍고 뭐 단기적으로 지금 17,000 위안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뭐 심리적인 구간들을 보면 이런 구간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 보이죠. 최소한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보통 몇 시에 움직이는지 이 부분 10시입니다. 10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10시에 리튬 가격이 나오면은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 거고, 그 이후 더 이상 하락을 하면 안 되겠죠. 하락을 하면 안 된다 정도의 흐름상에서 저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의 매매를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점들 이제 뭐 각각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 관점은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에서 보는 컨센보다 더 낮게 나왔고 테슬라 실적 또한 영업이익 감소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장이 이를 소화할지 여부가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추가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핵심의 키는 2차전지,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있을까 여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중국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탄산 리튬 가격이 중요하며 이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10시에 시작되는 가격을 우리는 꼭 봐야 된다. 이거를 잊지 마시라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는 목요일 사우디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 그리고 금요일 이란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경고가 있을 때 이제 저도 종목군들을 봤는데 흥구석유를 좀 매매를 안 한 게 좀 아쉽고,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 매매했어요. 대성 하이텍하고 GSE 매매를 했는데 흥구석유를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항상 대장주를 보는 게 중요한데 좀 안 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제 매매에 있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흥구석유를 했으면 굉장히 했겠죠, 금요일날. 좀 아쉬웠다 정도 생각을 하고, 많이 올렸다라고 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 종목에 광기로 미쳐 있구나, 그럼 일정 부분 편승을 해봐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펀더멘탈은 지금 무시하는 국면입니다. 무시하는 국면에서 봤어야 될 종목이었고요. 자, 이렇게 봐야죠. 앞으로의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팔레스타인 이쪽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확전이냐 아니냐, 그리고 확전으로 상황이 확대됐을 때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 박살 나느냐. 예? 확전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다, 재료 소멸인가? 확전이 됐는데 유가가 멀쩡한다, 재료 소멸인가? 이런 관점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확전에 대해서 단순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겁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확전이 되면 차라리 재료 소멸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네거티브하지 않게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봐야죠. 확전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세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 확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지금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이란 1위 방산 기업에다가 로켓 부품을 다수를 납품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정유나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러한 안의 순환이 방산주로도 일부 갈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서 방산의 하나, 정유의 하나 정도로는 헤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봐볼 생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이거 매수 추천하기도 참 그렇고, 아마 그렇게 매매를 할 것 같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차트 참 이쁩니다. 죽지 않는다면 반도체가 그나마 시장 대안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금요일날 저희도 회원님들 대상으로 제가 IMT에 대한 호가창 분석부터 해가지고 장 막판에 매매했던 거 관점 등등 전부 다 나열을 했는데, 이렇게 강할 때는 당연히 반도체가 주도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어찌됐든 매매를 하고 해야 되겠죠. 왜? 떨어질 것보다는 반등의 힘이 더 강할 것이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이쪽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박살나지 않는 이상 이쪽 종목군들은 계속 올라가려는 관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락도 관성이 작용을 하죠.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르면은 이 떨어지는 이 관성이 붙으면 더 아래로 끄집어 내려는 그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힘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는 2차 전지 대로의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제가 2차 전지 안에서는 사실은 전액을 보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백업 데이터의 전액의 실적은 수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들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적은 전액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백업 데이터가 말을 해 줍니다. 나머지는 사실 누군가가 펌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단지성에 의해서 종목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주식은 장기적으로는요,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군들 대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나면은 이런 거를 좀 영상을 만들겠는데 시간이 나면 만들도록 하고요. 내용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내용에서 모든 거를 다 풀었다. 호가창이나 매매할 때 그 부분은 결코 글로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실전에서 해봐야 그거를 알겠죠. 실전에서 라이브 아니면 그게 가능할까요?
라이브로 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풀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간단하게 본다면은 하나의 차트로 시장을 본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차트로만 봐도 지금 차트로만 봐도 명확하지 않나요? SK 하이닉스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좋고, LG 에너지 솔루션 어느 구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역배열에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다 안 좋고요. 현대차 계속 떨어지면서 약간의 하락 추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 추세. 제약바이오는 뭐 이걸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네요. 개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 큰 산업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야 뭐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지수를 보는 관점은요, 저는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1차 다이버전스에서는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다이버전스가 터지고요, 지수는 다이버전스가 터지고 뭐 균적 반등을 한다든지, 여기서 더블 바텀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간다든지, 이때처럼 다이버전스가 뜨고 균적 반등을 해서 쭉 밀렸다가 한 번 더 떨어지고 뭐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에서 반등이 나온다든지, 뭐 세 개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요, 지수에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이 이평선의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이격을 줄이는 과정, 단기적으로 11 이평선, 여기 11 이평선 저항을 맞았고, 저항을 맞았죠. 여기까지는 반등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21 이평선이 내려올 때 여기 빠졌다가 21 이평선 맞는 구간 나온다. 그 이후에 21 이평선을 탄다. 딱 이렇게 3스텝 정도로만 저는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지수보다 센 종목군들 대응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점에서 매매도 할 것이고 종목도 추천을 할 것이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 악성 매물대를 뚫고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뚫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IT 반도체 핵심 종목군들이 더 강력하게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일단 SK 하이닉스의 최대 매물대는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까지 어찌됐든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찍었을 때도 반도체 종목군들의 강세를 이어간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예정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에서 확실하게 밀려버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게, 주말에 나온 기사에서도 HBM3E에 대해서도 SK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의 종목군들이 훨씬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DIT라는 종목이 그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주를 한 이후에 굉장히 좀 세게 가고 있죠. 대장주입니다. 눌리면은 조정시, 네, 첫 번째 조정에서는 저는 매매 관점에서 볼 계획이고요. 첫 번째 조정에서는 매매 관점에서 좀 볼 생각이고, 금요일날 HP, SP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세게 올라오는데요. 수소 어닐링이죠. 레이저 어닐링, 수소 어닐링, 이게 이제 수소 어닐링도 채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관점인데, 일단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헤드앤숄더를 만들었고요. 거래가 감소하면서 빠졌다. 근데 올라온다. 이거 뚫고 올라오면 파동의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뚫는 게 확인이 되면 볼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센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그 HBM 관련된 ETF가 조만간 상장이 된다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이 세 종목의 비중이 똑같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비중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상승의 강도는 한미 반도체가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급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뚫어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 지켜봐야 됩니다. 이수 페타시스라든지 종목들도 슬슬 돌리는 모습이고요. 좌우지간 1등 종목 안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3나노 칩 수주 관점에서 저는 유진테크를 최근에 좀 봤었는데요. 이날 들어갔으면 좀 좋았는데 어제 마이너스권에서 좀 밀렸을 때 좀 들어가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를 금요일날 시장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좀 밀리면은 봐볼 생각이에요. 박스권 만들어진 구간 정도 생각을 하면서
봐볼 생각 있고, 추세가 중요하죠. 종목군들의 추세 다 괜찮다. 그래서 기존에 월덱스 봤다가 이쪽에서 좀 바꿔가지고 게이트 어라운드 쪽을 볼 거고, HPSP라든지 SK 하이닉스 향해 소켓인 ISC 뭐 이렇게 21선 돌파시켜주고 이런 구간에서 눌림을 받고 뭐 5일선 첫 자리에 온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다시 되상승 해주는지 흐름을 체크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엮여 있고 SK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엮여 있기 때문에 좀 센 거고요. 뭐 21선 돌아서고 다중바닥 그리면서 매물 소화 끝나면은 그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저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 관점에서 어디에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자, IMT가 이날 신규 상장하고 급격하게 좀 밀렸다가 고점 대비해서 얘도 많이 빠져졌죠. 28,000원에 신규 상장하고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오전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1차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거래 대금의 증가가 좀 미약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목은 고점을 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돌파된 거래 대금 이럴 때는 여러분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산업 섹터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저는 봤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매매는 저도 이제 그래서 조정시 뭐 이때 뭐 조금 봤었구나.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가지고 뭐 팔고, 조정시 매수해서 직전 고점에서 좀 팔았는데 장 막판에 또 이러한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뚫지 못할 줄 알았는데 강력한 거래대금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월요일날 이 종목도 일단 고점과의 거리가 낮고 여기에 이제 강력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지 못하겠죠. 갭을 떠도 밀릴 것이고 갭을 완벽하게 위로 뜨면은 뭐 또 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상을 가더라도 여기서 들어온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 지지 여부를 확인해서 매매에 적용을 해보면 괜찮을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종목을 봐보시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2차전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에코프로 BM 실적 굉장히 쇼크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나왔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월봉 기준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월봉 11선에서 일단은 지지가 확인이 되고 여기서 이번 달에 중요하죠. 도치로 만들던지 상승 캔들로 전환하는 이런 양봉 캔들이 나온다든지 해줘야 되고, 에코프로는 훨씬 셉니다. 에코프로는 빠지더라도 이 구간 첫 자리는 있어서 70만원 이탈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딱 반토막 내는 점까지 아직 하락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세긴 하죠.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지지를 해주는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볼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내일 10시 구간에서 지수가 반등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얘네들 리튬 가격 확인되면 올라왔다. 제가 이거 장중에 회원님들한테도 똑같은 설명 드렸습니다. 10시 무렵에 리튬 가격이 나오는데 그걸 기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 근데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빠진 거는 자, 못 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밀린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실적 발표 확인되고 봐야 된다. 딱 그겁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들. 답이 정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보면은 뭐 시장 좀 시가 갭 뜨고 계속 밀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많이 움직였죠. HM 그 신규 상장주가 오랜만에 좀 팔딱팔딱 거렸는데 이런 급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성격이 강한데요. 저도 이 구간에서 좀 잡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먹기는 좀 많이 먹었어요. 이 구간이 적어 보이지만, 이런 구간들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 파동 하나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이 파동 하나가 10%가 넘습니다. 여기 조정 구간에 또 들어가서 이 마이너스 파동이 마이너스 8%고요. 여기서 올라간 게 10%이기 때문에 먹기는 먹었죠. 이 구간들이 한 방에 10%니까 뭐 반만 팔아도, 반만 가도 5%, 여기서 잡았으면은 반만 회복해도 20% 가까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올라갈 때 항상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올라갈 때
하락할 때 거래량 감소하고 올라갈 때 거래량 강하게 두르면서 돌파하면은 굉장한 파동이 나온다.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런 관점에서 금요일날 굉장히 좀 셌다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거는 뭐 단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죠. 자, 금요일날 이거 말고도 뭐 흥구석유가 아주 대단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흥구석유 어디겠냐? 흥구석유가 아주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올라가지 못했던 이 구간을 넘겼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GSE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주 GSE가 왜일까요? 러시아는 다름 아닌 천연가스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인 거고요. 중동은 석유니까 흥구석유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저는 GSE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반문고사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급격하게 올라가고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개파를 하더라도 대장은 떨어졌다가 뭐 다시 대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지만은 나머지 종목군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하나하나만 좀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도 GSE 정도만 살짝 매매를 했는데 재미는 없었네요. 먼저 움직였던 게 GS였고 그 다음에 흥구석유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얘도 박스권 돌파로 좀 들어가서 좀 먹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흥구석유가 그 다음에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아, 대장 바뀌었는데 하면서 얘를 탔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가 못했네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고, 대성하이텍 지금 폭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좀 덜 올라갔다면 이런 종목도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라 이 정도 선까지는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저는 봐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한양행 참 좋아했었는데요. 회원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이건 시가 매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주식 선물 매매할 때 뭐 관심 있으시면 말하라. 저는 시가 매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뭐 적절하게 분할 매도로 잘했네요. 시가 위로 이렇게 걸어놨고 뭐 여기 떨어졌대. 저는 여기서 매매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와, 대한민국 주식 보면은 세론이 참 무섭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항상 생각을 하시고, 누군가는 양방향 매매를 하는 쪽이 있다라고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DX가 아직까지 상승 파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저도 이 종목은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은 빅숏을 한번 노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11월 15일 예를 들어서 얘가 MSCI 지수 편입을 된다면, 그리고 그 위치에서 코스피 이정 상장까지 거래소 통과가 되면 당연히 좀 더 올라가는데, 명확하게 쌍봉까지 다 만들어지면 이거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급등 종목은 반토막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주식이 심플하게 바뀔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